수업 시작하기 전에 우리 모음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요 T자 모양은 이름이 카메츠, 장모음이고요. 그 다음에 짝대기 하나는 파타. 자, 이름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수업 시간에 카메츠, 파타 이런 식으로 모음들을 이름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이 이름을 모르시면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장모음, 이렇게 짝대기 하나 있으면 단모음 이런 식으로 아는 것도 좋기는 한데 이름도 정확히 아는, 여러분 처음 아실 때 오히려 좀 시간을 많이 들여서 정확히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카메츠, 장모음, 파타으, 단모음, 자, 점 2개 있으면 째레고요. 이름은 째레. 발음은 사실 A같이 이렇게 좀 길게 발음하는 장모음입니다. 점 3개 있으면요. 쎄골입니다. 쎄골. 쎄골. 그 다음에 점 하나 있으면 이름은 히렉, 이 모음입니다. 장모음일 수도 있고 단모음일 수도 있고. 근데 제가 어떤 때 장모음이고 어떤 때 단모음이에요. 강세가 있으면이라고 했는데 이 주로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강세가 주로 단어 맨 마지막 쪽에 많이 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단어 맨 마지막 쪽에 있는 히렉은 장모음일 가능성이 좀 많다. 그 다음에 단어 맨 앞에 나오거나 단어 앞에 나오는 히렉 같은 경우는 단모음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홀렘입니다. 마테르와 함께 쓰이지 않던. 근데 마소르학자들이 이 마테르를 표기하는 마테르의 위에 점을 찍는 표기하는 방법에 그냥 헤이 같은 경우는 헤이는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냥 알레프 위에다가 모음을 이렇게 원래 자음 위에다가 모음을 표기합니다. 그런데 이 바브에 한해서는 이게 모양이 이렇게 생겨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원래 똑같이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똑같이 하려면 이 점을 여기다 찍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찍어야 돼요. 여기다가. 근데 여기다 안 찍고 바브 위에다가 찍었습니다. 이거는 아마 그러니까 이 우모음하고 뭔가 맞춰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쓴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이 헤이나 바브는 둘 다 마테르기 때문에 발음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요. 요 홀렘이라고 하는 모음은 사실은 지금 요 위에 가야 되는 게 이론상으로는 맞습니다. 근데 마소르 학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바브 위에다가 점을 찍고 우 발음 나면 바브 아래에다가 점을 찍었습니다. 자, 홀렘이고요. 오 장모음. 그 다음에 이거는 카메츠 하투프. 축약된 카메츠. 그 다음에 이건 슈렉, 우 장모음이고요. 이거는 사선으로 되어 있는 거는 키보츠, 우 단모음입니다. 자, 축약모음들 혹은 복합 쉐바라고도 합니다. 용어를 쓸 때 축약모음이라고 하는 것은 축약모음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저는 사실은 그 복합 쉐바라고 하는 표현을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축약모음은 꼭 이것만 아니라 그냥 쉐바, 소리가 나는 쉐바 있잖아요. 그 쉐바도 기본적으로 축약모음이에요. 그래서 축약모음이라고 하는 것은 딱 요 경우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쉐바가 나오는 걸 다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딱 요 세 가지 자음에 하텝 카메츠, 하텝 파타 죄송합니다. 하텝 파타으, 하텝 세고, 하텝 카메츠일 경우에는 복합 쉐바. 그냥 단순 쉐바가 아니라 그 옆에 뭔가 를 모음을 살짝 첨가해주고 에를 살짝 첨가해주고 그 다음에 오를 살짝 첨가해주는, 그래서 단순한 쉐바가 아니라 복합적인 쉐바가 쓰였다라고 해서 복합 쉐바라고 하는 용어를 개인적으로는 더 좋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이거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히브리어를 막 줄줄 읽게 되는 그 첫걸음이 어디서 시작하느냐, 단어를 외우는 거예요. 단어를 딱 보자마자 아담, 에레츠, 엘로힘, 아브, 엘. 여러분 처음에 볼 때는 이거는 알레프, 카메츠니까 자 이거는 이게 레시였더라, 달렛이었더라, 베이티였더라 헷갈리는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달렛이구나. 카메츠, 담. 그래서 담.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이걸 보자마자 아담, 에라츠, 엘로힘, 아브, 엘 이런 식으로 발음할 때까지 반복해 줘야 돼요. 이게 여러분 히브리어를 읽는 가장 아주 중요한,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 단어를 딱 보자마자 마치 통글자를 외우듯이 그냥 아담, 에라츠, 이건 처음에는 쎄골이니까
레시니까 에레츠 이렇게 처음에는 힘들게 천천히 하지만 그걸 자꾸 반복하다 보면은 에레츠 보자마자 그냥 에레츠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방법 마치 통글치 이것도 엘로힘 아브 엘 그다음에 뜻도 아담 하면은 사람 남자 아담 에레츠 땅 지구 엘로힘 하나님 뭐 그다음에 아브 아버지 엘 신 하나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단어를 보자마자 발음과 단어 뜻을 0.1초 만에 전혀 머리를 쓰지 않고 에너지를 많이 쓰지 않고 딱 보자마자 아담, 사람, 남자, 아담 이런 식으로 바로 나올 때까지 자, 이것도 베인, 바이트, 다바르, 욤, 이스라엘 이런 식으로 할 때까지 자꾸 반복해 줘야 됩니다. 이래야 드디어 단어를 외웠다. 자, 벤, 아들, 바이트, 집, 다바르, 말, 사물, 사건, 욤, 날, 낮, 이스라엘 이런 식으로 단어 발음과 뜻을 정확하게 할 때까지 반복해 줘야 돼요. 예루샬라임, 아도나이, 이건 아도나이라고 발음한다고 했죠. 미츠라임은 모셰 멜락. 예루샬라임은 예루살렘, 아도나이는 야훼 여호와 하나님, 주 하나님. 미츠라임 하면은 이집트고요. 모셰 모세고요. 멜렉은 왕. 이렇게 단어를 할 때까지. 자, 수스, 에베드, 파로, 샤나, 쉐임. 이렇게까지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그래야 그다음에 수스, 말, 에베드, 종, 파로, 바로, 샤나, 해년, 쉐임, 이름 이렇게 해야 이런 훈련들이 자꾸 쌓여야 나중에 이런 성경들을 보면서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이트 하셔마임 이렇게 쭉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성경 전체를 막 다 읽으려고 막 하시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가장 그 다음에 이런 여러분 아직 문법과 어휘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게 샤마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알고 있으면 이거 딱 보자마자 그냥 샤마임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를 익히고 이 아주 작은 단계에서부터 힘을 길러 나가는 게 이런 긴 문장들을 보면서 이런 식으로 읽을 수 있게 되는 아주 중요한 기초 바탕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어를 외우는 게 여러분 핵심 사항이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자, 여기 두 번째입니다. 자, 이게 아까 아도나이라고 제가 얘기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아도나이라고 발음했던 그게 바로 요거예요. 아도나이 요렇게 쓰는 겁니다. 자. 알레프, 달렛, 눈, 요드고요. 하테파타죠. 하테파타. 아도나이, 주. 이게 바로 나의 주라는 뜻입니다. My Lord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가리킬 때 아도나이라고 발음합니다. 여러분 주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그냥 이 아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아도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리킬 때는 아도나이라고 얘기하고요. 사람 주인을 가리킬 때 아도니 나의 주인님 이렇게 아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히브리어로 보면 이게 지금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인지 아니면은 지금 눈앞에 있는 상대방을 높이는 표현인지 여러분 헷갈릴 때가 많아요. 야곱이 에서를 만났을 때 주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자기를 가리키면서 자기를 주의 종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눈앞에 있는 에서 당신의 종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어에서는요 사람 주인인지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인지를 발음상으로 구별해서 발음하는데 우리말로는 그냥 다 주라고 번역을 하니까 이거는 지금 하나님을 가리켜 쓰는 표현입니다. 아도나이라고 발음하면 하나님이고요. 아도니라고 발음하면은 나중에 이게 카메츠가 아니라 히렉이 나오는 패턴으로 아도니라고 하면은 히렉이 나오면 사람 주인을 가리킬 때 사람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입니다. 이거 히브리어로 구별이 돼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우리말 번역에서는 그거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바리새인들하고 이야기할 때 다윗에 관련해서 다윗이 주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주가 도대체 누구냐? 이게 사실 시편에 나오는 구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였는데 거기도 사실은 히브리어식 발음은 아도나이가 아니라 아도니입니다. 아도니. 사람 주인을 가리키는 표현이었어요. 자, 아도나이, 이건 아도나이고요. 하나님. 자, 아흐 하면은 형제입니다. 자, 알레프와 하트 아래에 카메츠가 있습니다. 아흐, 형제고요. 형제. 이쉬 하면은 남자, 남편. 저 요드는 마테르죠. 이 몸 앞 다음에 그 다음에 요드 자체는 아무런 모음표가 없으면 당연히 마테르죠. 그죠? 그러니까 원래는 요 점이 없었던 상황에서 이쉬가 맞냐, 에쉬가 맞냐라고 엄마가 힌트를 준 거였는데 나중에 정답이
이씨가 맞습니다. 애쉬가 아니라 이씨예요라고 정답을 찍어준 거예요. 정답이 있기 때문에 이 힌트는 필요가 없는데 이런 거를 함부로 지울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그런 것 이런 역사적인 상황들을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마치 이게 그냥 희렉이 나올 때가 있고 희렉과 요도가 함께 쓰일 때가 있으니까 두 개는 분명히 다르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두 개는 다르겠지. 그러니까 희렉은 뭐 주로 단모음이고 요드가 함께 쓰면 장모음이다. 뭐 최장모음, 순장모음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입니다. 다. 이게 마치 이렇게 한꺼번에 쓰인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다 틀렸어요. 역사적으로 잘못된 설명입니다. 자, 이씨는요, 남자 혹은 남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의 희렉이 장모음일까요? 단모음일까요? 자, 발음해보세요. 이슈라고 하면은 음절이 몇 개예요? 하나죠.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액센트가 여기밖에 없습니다. 강세가 오는 희렉은 당연히 장모음이죠. 요드가 왔다고 장모음이 아니고요. 강세가 여기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름절밖에 안 되니까 강세가 있으니까 이건 장모음일 수밖에 없어요. 이슈. 자, 근데 자, 여기 희렉 다음에 쉰의 다게시가 있죠. 쉰의 다게시는 무조건 중복 다게시입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베가드케 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중복인데 앞에 모음은 당연히 단모음이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음절 나누기 해보면 이샤라고 해서 강세가 뒤에 나옵니다. 왜냐면 음절이 두 개니까요. 이샤라고 뒤에 오니까요. 그죠? 그때 강세가 아에 있기 때문에 이 희렉은 당연히 강세가 없으니까 단모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주로 단어 앞에 오는 것들은 주로 단모음들입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름절밖에 안 되는 거니까 강사 여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마트는 딸입니다. 마트, 딸. 여기 옆에 있는 거는요, 불규칙 복수 형태들이에요. 오늘 이제 복수를 배울 건데, 자, 아힘, 뭐, 아나심, 나심, 바이트, 이 단어들에 대한 불규칙 복수입니다. 이건 좀 이따 설명할게요. 여러분 일단은 이 복수 형태 오늘 사실을 다룰 거긴 한데 그렇지만 일단은 여러분 이 단어들에 보다 집중하십시오. 불규칙 복수에 보다는 오늘은 이 단어들에 집중하셔서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고이라고 하면은 자 민족 백성입니다. 민족 백성. 이때 맨 마지막에 나오는 요드는 마테르일까요? 아닐까요? 라고 고민해 보면 앞에 모음이 뭐냐면은 오모음이죠. 그죠? 오모음에 대해서 요드는 마테르일 수가 없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요드가 마테르를 쓸 때는 이나 에모음에 대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음절 나누기를 하면 이렇게 돼요. 자, 이거는 이제 마브라고 하는 마테르가 있는 오 장모음이죠. 거기다가 이렇게 Y라고 하는 자음이 들어간 겁니다. 발음은요, 물론 이제 우리말, 영어도 마찬가지인데 발음을 고이처럼 발음을 할 수밖에 없지만 사실은 이건 이름절이에요. 이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발음하기가 좀 어렵기는 한데 고이라고 하는 두음절은 아니에요. 고이예요. 고이. 그러니까 이름절로 발음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Y가 자음입니다. 자, 데렉, 달렛, 레시, 네, 카프. 네, 데렉은 길이라고 하는 단어고요. 옆에 MF라고 써 있는 거는 수예요. 성입니다. 성. M은 남성, 여성. 근데 길이라고 하는 단어는 주로 여성으로 쓰인 여성 명사인데요. 남성 명사로 가끔 취급될 때도 종종 있습니다. 자, 산입니다. 산. 산. 코헨 하면은 제사장. 유대인들 중에서 코헨이라고 하는 그 이름 레스네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 꽤 많아요. 영화 감독 중에서도 코헨 형제라고 하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영화 감독들이 있는데 뜻이 제사장입니다. 코헤인 제사장. 자, 심장, 마음이라고 한 단어는 레이바브 혹은 레이브. 이게 둘 다 가능해요. 레이브 혹은 레이바브. 레이브 혹은 레이바브. 자, 마이엠, 물입니다. 물. 자, 요 요드는 마테르일까요? 자음일까요? 앞에 모음이었으니까 전혀 마테르일 수가 없지요. 자체내 이모음도 있고요. 마이엠 하면은 물. 자, 네페시 이 단어가 참 문제의 단어 중에 하나인데 이게 주로 이 네페시가 나오면 영혼 이렇게 쉽게 번역하는 단어인데요. 사실은 이 네페시는요. 기본적인 뜻은 목에서 왔습니다. 목. 근데 이 목이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요. 목에 뭐가 있냐면 하나는 기도가 있죠. 기도. 그죠? 숨을 쉬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숨을 쉬는 거, 네, 호흡, 그 다음에 뭐 목숨, 생명, 그 다음에 영혼,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의미가 확장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목에 또 뭐가 있냐 하면은 식도가 있습니다. 식도. 먹는 것도 목에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식도에서부터 예를 들면 뭐 식욕 이런 식으로 의미가 식욕 먹고 싶은 욕심. 그 다음에 식욕에서 뭐 더 확장해가지고 욕심 뭐 이런 식으로 욕망 뭐 이런 식으로 단어가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원래 목이라고 하는 단어가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기본적인 뜻이에요. 우가리더 그러니까 이스라엘 히브리어보다 전부 더 오래전에 사용되었던 우가리더에 보면요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가 동물 제사를 드릴 때 동물 목 부위의 이 부분을 지칭하는 단어로 이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요. 그러니까 원래 기본적인 뜻은 목입니다. 히브리어 단어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원리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구체적인 것에서 추상적인 것으로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단어의 원래 기본적인 뜻이 추상적인 단어가 원래 기본적인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요 훨씬 더 아주 구체적인 단어들이라서 실제로 눈으로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는 것에서부터 점점점 추상적인 의미로 확장이 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를 이 단어의 기본적 원래 뜻을 영혼 이렇게 옛날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많이 알아서요. 히브리어 네페시라는 단어가 나올 때 영혼이라고 먼저 번역해서 말이 되면 놔두고요. 도무지 이게 지금 영혼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의미가 아닐 때는 목이라든지 뭐 이런 다른 뭐 숨 쉬는 거라든지 호흡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의미로 이렇게 전환을 해요. 그게 굉장히 나쁜 이 히브리어 단어의 이해 습관입니다. 히브리어 단어를 이해할 때 처음에는 가장 구체적인 단어를 먼저 대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도무지 이게 사람의 어떤 실제 사람이나 동물의 목을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에 점점점 추상적인 의미로 확장해서 대입을 하면서 이해하는 게 그 본문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아무튼 이런 얘기들은 나중에 우리가 조금씩 하겠습니다. 자, 나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나비, 대언자. 제가 이거를 예언자, 선지자라고 번역하지 않고 대언자라고 번역했습니다. 제가 나비가 무엇인가? 도대체 이 예언자, 선지자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은 제가 다른 강의에서 그 유튜브에 올려놓은 강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 한번 보세요. 이거는 미래를 예언하다라고 하는 뜻은 전혀 없는 단어입니다. 나중에 그것이 그리스어로 prophetess라고 하는 그리스어 단어로 옮기면서 미래를 예언하다라고 하는 미래의 방점이 찍히는 단어지만 이 나비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냥 말을 대신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이 나비라고 하는 단어가 맨 처음에 쓰인 자리가 어디냐면요 창세기 20장입니다. 그 아비멜렉한테 하나님 나타나서 야, 너 걔 안에 사라를 건드리지 마. 아브라함은 내 나비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선지자라고 번역하긴 했습니다만 아브라함이 뭔가 미래를 예언하는 그런 선지자였나요? 아니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나비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두 번째로 쓰인 자리가 어디냐면은 아론에 대해서 모세의 나비로서 아론을 선택합니다. 근데 아론이 뭔가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이 아니죠. 말을 대신 전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나비.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에서 이 나비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 사람이 뭔가 미래에 벌어질 일을 미리 보고 이야기하는 미래의 방점이 찍혀 있는 단어가 전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과거에 우리가 잘못한 것을 지적하는 이야기를 하시면 과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현재 이야기를 하시면 하나님이 현재 이야기 하시면 현재 이야기를 하는 거고 하나님이 미래 얘기를 하면 미래 이야기를 전달하는 거지 이 사람 자체가 뭔가 미래를 보는 건 아닙니다. 제가 나비 얘기하면서 항상 하는 드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인데 성경에 있는 예언자 선지자로 알려져 있는 사람인데
미래를 단 한 번 예언하는데 그 예언이 틀렸습니다. 그런 예언자가 한 명 있습니다. 누굴까요? 라고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 누굴까요? 딱 한 번, 일생에 딱 한 번 예언을 하는데요. 그 예언이 틀렸습니다. 누굴까요? 요나예요, 요나. 요나죠. 네. 요나는 니느웨가 멸망한다라고 했는데 멸망 안 해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미래를 예언하는 자로서의 그러니까 손자면 선지자 예언자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요나는요 실패한 예언자인데 근데 요나가 왜 대언자냐라고 하면은요 대언자를 나타내는 딱 정의는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다예요. 이게 바로 대언자와 대언자 아닌 걸 나누는 경우입니다. 요나서 처음부터 시작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로 시작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요나는 대언자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니까 나비입니다. 나비예요. 계속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사람이 바로 이런 얘기가 있으면 이사야도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했다라고 시작하고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다 이런 식으로 시작합니다. 이 말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 모세한테도 모세가 가장 전형적인 대표적인 사람이죠. 근데 또 단순히 또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뭐 모세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기도 하고 하나님 뭐 못하겠는데요? 뭐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하나 그다음에 또 아브라함처럼 니고시에이션을 하기도 하고요. 하나님 이거 좀 사람 좀 줄여주면 안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다음에 세상에 뭐죠? 그러니까 정의로운 하나님이 그렇게 부당하게 하시면 안 되죠라고 하나님을 설득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요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말대꾸 하고요. 자, 아무튼 이런 사람들이 바로 나비입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예언하는 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말씀이 미래를 예언하면 미래를 예언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도 얼마든지 나비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세이페르 책 두루마리입니다. 세이페르 책 두루마리. 네, 아이엔 요 요드도 자음입니다. 파타흐 그 다음에 자체내 히렉도 있으니까요. 아이엔 하면은 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눈 여성 명사고요. 자, 또 도시 이르 요거는 마테르죠. 이 모음에 대한 마테르고 자체는 아무런 모음도 없으니까 마테르가 맞습니다. 이르 도시성 도시는요 여자예요. 도시는 여자입니다. 자, 차바. 자, 알레프에는 아무런 목이 없으면 이거는 마테르라고 하지 않고요. 이거는 무금화된 거라고 얘기를 하죠. 차바 하면은 군대고요. 콜 하면은 목소리, 소리. 요거 바브는 마테르 맞습니다. 앞에 아무런 모음이 없고 자체내 오모음 이렇게 점이 찍혀 있으니까 요건 마테르죠. 콜. 자, 로시 머리입니다. 요 알레프도 무금화된 겁니다. 알레프 자체내에 지금 아무런 모음 표기가 없죠. 무금화된 겁니다. 로시. 네. 그냥 발음을 할 때 이름절이에요. 이름절. 이거를 음역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알레프를 이렇게 표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알레프를 표기할 때는요, 알레프를 가로 안에 이렇게 발음이 원래 이렇게 발음이 알레프가 써 있긴 하지만 발음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마테르는 아니에요. 마테르는 아니고. 마테르는 요드와 바보와 헤이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알레프는 마테르가 아닌데 발음 여기서 묵음화된 거예요. 원래는 라아쉬입니다. 원래는 사실 발음이 라아쉬가 돼야 되는데 알레프가 라아가 발음이 어려워서 알레프가 없어지면서 로쉬 이렇게 바뀐 겁니다. 자, 토라 하면은 가르침, 율법, 토라. 토라라고 하는 게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주는 어떤 강박적인 그런 관념들이 있죠. 토라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적인 의미는요, 가이드입니다. 가이드. 리드예요. 올바른 길로 방향을 안내해주는 역할이고 그 방향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길로 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그래서 가이드와 리드라고 하는 뜻의 단어가 확장이 돼서 배우다, 레슨, 교훈 이런 식의 의미까지 이제 확장이 된 거죠. 여기에서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어떤
그 어떤 막 법률적인 그런 언어로 이제 이해하게 돼서 이제 율법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는 건데, 원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막 그래서 토라, 뭐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에 어떤 그렇게 막 노이로제가 없어도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오늘은 이제 배울 내용은 뭐냐면, 이제 드디어 여러분 의문론이 끝나고요. 이제 형태론, 품사론이라고 하는 것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명사를 배울 건데, 명사에 기본적으로 성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배울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이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히브리어라고 하는 단어는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수학 공식처럼 외워주세요. 단어는요. 히브리어 단어는 어근이라고 하는 것과 패턴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런데 이건 일단 이것만 가지고 뭔지 모르겠죠. 수학 공식 같아서요. 단어에서 어근을 뺀 나머지가 패턴이고요. 또한 단어에서 마이너스 패턴, 단어에서 패턴을 빼면 나머지가 어근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거,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어근과 패턴으로 두 개를 분리해서 보는 훈련을 하는 게 히브리어를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어근이란 게 일단은 뭐냐? 루트라고 합니다. 루트. 히브리어, 아람어, 페니케어, 아랍어 등 현대 아랍어까지 포함해서 세머들의 단어는 기본적으로, 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세머냐 아니냐, 이 언어가 세머에 속해 있느냐, 셈저거에 속해 있느냐 아니냐를 뭘로 가장 기준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세 개의 자음으로 이루어진 뿌리, 어근을 가지고 있는 이 세 개의 자음 세 개가 묶여가지고 하나의 의미를 형성하는 단어냐, 언어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세머냐, 아니냐를 가지고 나눠져요. 이거 예를 보세요. 여기 있는 단어를 쭉 보십시오. 다 단어가 다른 단어예요. 다른 단어인데 보시면 공통점들이 보입니다. 뭐냐면 다 ein, 베이트, 달렛이 다 있어요. ein, 베이트, 달렛. 그 다음에 ein, 베이트, 달렛 앞에 맴이 붙었죠. 그죠? 어쨌든 ein, 베이트, 달렛이 여기 있고요. ein, 베이트, 달렛이 있고 지금 베이트를 써야 되는데 제가 잘못 썼네요. 베이트 제가 실수 나중에 고쳐서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베이트가 되어야 됩니다. 자, 보면 그 다음에 이 단어들도 사실은 다 다른 단어들인데 보면은 다 뭐가 있냐면 맴, 라메드, 카프가 있습니다. 멜렉, 이건 몰렉, 이거는 멜루카, 맘라카, 밀카, 멜렉. 자, 그런데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보시면 이거는 뭐 단어들 설명해 드리면요. 멜렉은 왕이라고 하는 단어고요. 몰렉은 여러분 몰렉 신 아시죠? 몰렉이라고 하는 신. 자, 그 다음에 멜루카 하면은 왕권, 왕위 이런 뜻이고, 맘라카 하면은 왕국입니다. 왕국, 킹덤. 멜루카는 킹십, reign, 다스림, 통치 이런 뜻이고, 맘라카는 킹덤. 네. 자, 밀카는 밀가,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 여자 이름이죠, 밀가. 자, 이런 단어들의 특징이 뭐냐면 전부 다 뭐가 하냐면, 자, 맴, 라메드, 카프라고 하는 세 가지 자음을 바탕으로 단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ein, 베이트, 달렛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단어가 구성되어 있죠. 이런 세 가지 자음이 바로 세머의 어근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머는 이런 식으로 발전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단어를 보면은 아보다라고 하는 단어, 마물라카라고 하는 단어가 있으면 사실 자음만 보시면 라메드, 카프인데 라메드, 카프인데 여기에서 가장 여러분이 먼저 하셔야 할 일이 뭐냐면은 어근 세 개를 찾아내는 일이에요. 이렇게. 이거 뒤에 앞에 여기는 라메드, 카프에다가 뭔가 맴이 앞에 붙었구나.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단어를 분석하는 겁니다. 처음부터는 당연히 안 되죠. 여러분이 어휘도 알고 패턴도 알아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 어근이라고 하는 것이 이 기본적으로 이 세 개의 자음으로 이루어진 어근을 기본으로 구성하는 게 바로 세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 않으면 세머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한국어는 세머가 아니죠. 왜냐하면 한국어는 이렇게 세 가지 자음으로 어떤 단어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자, 이 어근 시스템, 이 루트 시스템으로 인해서
세머는요, 재밌게도 자음만 표기해도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자음 세 개가 어떤 하나의 의미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한번 예를 그러니까 이게 영어 같은 경우는 아닙니다. 인도 유럽 언어 같은 경우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 자음은 똑같은데 예를 들면 R하고 D라고 하는 이런 자음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 R 뒤에다가 모음을 집어넣어서 의미를 확장해 보면 자 red가 있고요, 그죠? red가 있고 뭐 로드 길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읽다라고 하는 리드가 있고 건방지다라고 하는 루드가 있고요, 그죠? 이렇게 자음은 똑같은데 모음 표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죠, 그죠? 전혀 다릅니다. 붉은색과 길과 읽다와 건방지다는 전혀 의미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인도 유럽 언어는요, 모음 표기가 없으면 의사소통이 안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는 세머들은요, 현대 아랍어도 마찬가지고 현대 히브리어, 이스라엘 현재 쓰고 있는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인데 다 자음만 표기를 합니다. 근데 그래도 훈련받은 사람은 읽을 수 있어요. 읽을 수 있습니다. 그냥 아무나 읽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훈련받은 사람만. 그 훈련은 뭘 이야기하느냐? 간단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하나의 단어를 아까 뭐라고 했죠? 네, 어근과 패턴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단어를 외우는 건 어근을 외우는 게 가장 기본적이고요. 문법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패턴을 배우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단어를 외우고 패턴을 익혀서 이 두 개를 합할 줄 아는 능력을 갖춘 사람은 히브리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고 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자음만 표기를 해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마테르 같은 게 도움이 되니까 모음 표기가 전혀 없어도 파타우, 세골, 히레 이런 거 없어도요. 저는 자음만 표기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뭐 많이 읽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많이 읽습니다. 그렇게 훈련 받았으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못해요. 한글과는 다릅니다. 쓰기 표시가. 자, 그래서 이 히브리어의 이런 자음 시스템 때문에 세머들은 자음만 표기를 해도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가능한 아주 독특한 표기법을 갖게 된 겁니다. 자, 단어의 구조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 아흐는 형제, brother, 아브는 아버지, 자, 레이브는 심장, 마음, 야드는 손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특징이 뭐냐 하면은 지금 자음 두 개로 구성되어 있죠. 그죠? 네. 자음 두 개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음 세 개가 기본인데 자음 두 개로 되어 있는 그런 단어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뜻을 보시면 형제, 아버지, 심장, 손 다 뭐예요? 아주 기본적인 단어들이죠. 그러니까 아주 흔하게 쓰이는 그런 표현들 중에 일종의 이것은 규칙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세 가지 자음이 원래 기본인데 이런 두 가지 자음만 쓰는 단어들 중에 아주 흔하게 쓰이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음 두 개로 구성되어 있는 어근, 그래서 biconsonatal root, 자음이 두 개로 구성되어 있는 어근이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가장 흔한 경우는 자음 세 개로 구성되어 있는 triconsonantal root, 자음 세 개가 있는. 그래서 히브리어 같은 세머들은 트라이컨소넌탈 루트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자음 세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퍼센테이지로 얘기하면요, 자음 세 개로 구성된 게 한 80%에서 85%? 자음 두 개로 구성되어 있는 건 한 10%, 1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단어가 기본적으로 이게 아주 핵심인 거죠. 그 다음에 자음 두 개로 구성되어 있는 어근도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원래는 자음 세 개였던 것이 두 개로 바뀐 경우도 꽤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음 두 개만 있는 경우들이 어떤 단어의 변화 형태라든지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자음 세 개가 되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가 자음 세 개가 기본이기 때문에 이 기본 자음 세 개로 구성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는 뭐 굳이 알 필요는 없고요. 이게 전체적인 감각만 익히면 됩니다. 자음 세 개가 된 것이 가장 기본적이다. 자, 패턴이 뭐냐? 패턴은 제가 단어에서 어근을 뺀 나머지가 패턴이다 라고 얘기했죠. 단어에서 어근을 뺀 나머지가 패턴이다. 자, 여러분, 형태론, 품사론. 이제 우리가 의문론이 끝나고 이제 품사론을 배우는데
품사론을 배우는데 품사론은 뭘 배우는 거냐면 패턴을 공부하는 거예요. 패턴을 외우는 겁니다. 자, 이거 일종의 이거는 여러분 그냥 몇 가지 패턴은요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배울 게 패턴을 배울 거예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자, 이거는 자 꼬프데이트 라메드는 아무 의미 없고요. 이 꼬프데이트 라메드는 뭘 지칭하냐면 어근의 첫 번째 자음, 두 번째 자음, 세 번째 자음을 그냥 지칭하는 표현이에요. 이거 QTL 그냥 QTL로 이렇게 씁니다. 이거는 뭐 정확히 별로 중요한 건 아니라 어근의 첫 번째 자음, 두 번째 자음, 세 번째 자음을 그냥 QTL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카타, 그러니까 이것은 아 패턴이죠. 카메츠 패턴입니다. 패턴인데 그냥 패턴이라고 이야기해보면 도대체 어떤 자음 밑에 모음이 들어갔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QTL을 집어넣어서 카탈 패턴. 어근의 첫 번째 자음 다음에 모음이 나오고 어근의 두 번째 자음, 어근이 세 개니까요. 두 번째 자음 다음에 또 카메츠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 이게 나온다. 자, 이런 카탈 이런 패턴도 있고 그 다음에 자, 중복다게스가 있죠? 단모음 다음에 중복다게스입니다. 카트탈 패턴이에요. 카트탈 패턴. 이거 제가 잘못 썼네요. 이거 밑에 라인이 그어지면 안 돼요. 이거 원래 점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점 찍을 필요도 없는데 뭔가 이거 쓰면서 잠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나중에 수정해서 보내드릴게요. 이런 거 쓸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정확히 이걸 입력한 게 아니고요. 정확히 이걸 입력한 게 아니라 그냥 QTL이라고 하는 그냥 어근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음을 나타내는 표현이기 때문에 꼭 이렇게 꼬프, 데이트는 점이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점을 꼭 표기할 필요는 없어요. 자, 어쨌든 카탈 패턴인데, 카트탈 패턴인데 이런 패턴이 나오면 직업 패턴이라고 합니다. 어떤 전형적인 직업을 나타내는 어떤 행위를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 자, 이거는 자 QTL 원래 꼬프데이트 라메드 원래 자음 앞에 맴이라고 하는 접두어가 붙은 케이스예요. 믹탈 패턴입니다. 믹탈 패턴. 앞에 맴이라고 하는 접두어가 붙으면 의미가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어떤 행위를 하는 장소를 나타내거나 추상 명사를 만들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탁툴 패턴이라는 것도 있는데 탁툴 패턴도 추상 명사를 만드는 패턴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패턴을 지금 외울 필요 없습니다.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요. 품사로는 바로 이 패턴을 공부하는 것이고 패턴은 QTL로 표기합니다. 이제 QTL은 그냥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는 게 아니야. 원래 의미는 있어요. 꼬프데이트 라메드는요. 죽이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좋은 뜻은 아니에요. 누구 살해하다 이런 뜻인데 이때 QTL은 어근들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음을 나타내는 추상적인 개념일 뿐이지 무슨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 이 단어들은 다 다른 단어들이에요. 읽어보면 하자크, 그죠? 하함, 자카르, 아담, 다바르 다 단어는 다른 단어들인데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일정한 패턴. 그 패턴이 뭐냐면은 카탈 패턴이라고 하는 거예요. 카탈 패턴. 그러니까 이게 어근이 자음 하트 자인 코프, 하트 카프 멘, 자인 카프 레시, 알레프 달렛 멘, 달렛 베이트 레시라고 하는 어근 세 개는 다 다르지만 이 기본 어근은 다 다르지만 패턴은 다 패턴. 카탈 패턴이라고 하는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명사 형사 패턴이에요. 아직 단어 뜻은 여러분 단어장에 안 나오면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하작 하면 strong, 강하다, 강한이란 뜻이고요. 하함 하면은 여러분 호크마, 지혜라고 여기는 형용사로 지혜로운, wise의 뜻입니다. 자하라 하면은 수컷, 수컷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명사로도 쓰이고 형용사로도 쓰입니다. 아담 하면은 아담 사람이죠, 그죠? 네, 명사고요. 나바르 하면 이것도 명사죠. 다 패턴이 똑같아요. 아담과 나바르는 우리가 배웠죠, 그죠? 아담과 나바르는 자음만 틀리고 패턴은 똑같은 거예요. 카탈 패턴으로 대표적인 명사 아니면 형용사 패턴입니다. 아담, 나바르 다 명사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카샤트, 쌉발, 깔라, 짜야드, 다이안이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 모르셔도 됩니다. 아직은요. 이 단어들은 다 모양이 다르게 생겼지만 뭐가 똑같냐면 패턴 다 똑같아요. 뭐든 다 카트탈 패턴이에요. 카트탈 패턴은 직업 패턴입니다. 원래 꼬프신 타브라고 하는 어근을 여러분 외우시면 어근은 활과 관련해서 활 쏘는 거. 그러면 카샤트는 어떤 그런 행위를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인데 활을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이 궁수죠, 궁수.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원래 사맥 베이트 라메드는요. 뭔가 운반하다라는 뜻입니다. 쌉발 하면은 뭐예요? 짐꾼 이런 뜻이에요. 그걸 직업적으로 하는.
깔라는요, 돌을 던지는 거거든요. 돌을 던지는 걸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돌을 던지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대학 다닐 때는 데모하는 사람들이 돌을 직업적으로 던졌지만 이건 뭐냐면 군사 용어입니다. 군대에서 투석군이라고 하죠. 돌을 던지는 걸 직업으로 하는 그런 군사 용어입니다. 병사를 얘기해요. 자, 짜이드가 사냥이라고, 원래 짜데 요드 달렛은 사냥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짜이아드 하면은 사냥을 직업적으로 하는 사냥꾼. 자, 달렛 요드 눈이라는 어근은, 이건 딘이라고 하는 어근인데 이건 재판하다는 뜻이에요. 다이안 하면은 재판을 직업적으로 하는 판사를 얘기하는 표현, 재판관을 얘기하는 표현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런 단어 아직 다 모르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이 패턴을 알아보는 게 중요해요. 자, 이번에는 자, 이렇게 자, 이거 발음해 보면 미시파트, 우리가 이거 연습 문제 중에 이 단어가 있었는데 미시파트, 미시카나. 자, 이 미시파트와 미시카는요 똑같은 패턴입니다. 뭐만 다르냐 하면은 앞에 맨 붙은 거 똑같고 쉰, 페이트, 데이트가 어근인지 아니면은 쉰, 카프, 눈이 어근인지 따라 다른 거죠. 자, 앞에 맨이 붙으면 장소나 추상명사를 만드는 패턴인데 샤파트가 뭐냐 하면은 올바로 재판하다, 심판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미시파트 하면은 그러면 재판하는 장소는 아니고요. 재판정은 아니고 추상명사입니다. 올바로 심판하는 것. 심판, 재판, 정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요, 그 정의, 네, justice 영어로 할게요. justice와 그 다음에 judgment. 우리말도 그렇고 영어 성경도 그렇고요. justice, judgment를 어떻게 이제 번역을 하냐면 미시파트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을 때 뭔가 좀 분위기가 좀 살벌하다 이러면 이제 judgment, 심판이라고 번역하고요. 분위기가 좀 좋다. 그러면 이제 justice로 번역을 하는데, 자, 정의의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고 심판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똑같습니다. 히브리어로 똑같은 미시파트가 쓰였는데 번역자가 상황에 따라서 한 번은 justice, 한 번은 judgment라고 번역을 하는 것 뿐입니다. 올바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올바로 재판을 하는 것. 누가 뭘 잘못했고 누가 뭘 제대로 잘했고 라고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심판하는 게 그게 정의죠. 그죠? 그게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고 정의로운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 아니고 둘 같은 걸 얘기하는 표현이에요. 히브리어로 같습니다. 미시파트. 그 미시칸도 마찬가지입니다. 샤칸, 그러니까 패턴은 똑같아요. 근데 이 쉰, 카프, 눈이라고 하는 어근은요, 주저앉다, sit down의 뜻이에요. 거주하다. 주저앉다, 정착하다, 거주하다. 그러면 앞에 맴이 붙으면요, 미시칸 하면은 거주하는 곳, 앉아 있는 곳 이런 뜻이에요. 머무르는 곳. 그게 뭐냐면 미시칸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여러분 성막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겁니다. 성막이라고 우리는 번역을 하지만 그 단어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곳 이런 뜻입니다. 네, 미시칸. 샤칸이라고 하는 여기서는 맴은 똑같은 맴이지만 의미가 좀 다르죠. 여기서의 맴은 추상적인 의미, 추상명사를 만드는 패턴으로 쓰였고 여기서 맴은 장소적인 의미로 쓰였습니다. 자, 맘라카의 어근은 뭐냐면은 요 멜렉입니다. 멜렉은 왕이라고 하는 단어와 관련돼 있어요. 앞에 맴이 붙으면 장소일 수도 있고 추상명사일 수도 있고.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은 장소예요. 왕이 다스리는 곳, 왕국이죠. 왕국, 킹덤입니다. 킹덤. 자, 이렇게 에무나처럼 이렇게 아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 나중에 배울 여성 명사를 만드는 패턴인데 뒤에 아가 붙거나 아 이런 것들이 붙으면요 추상 명사를 만드는 패턴입니다. 알레프 맴는 우리가 아멘 할 때 그 아멘 이겁니다. 아멘의 원래 기본적인 뜻은 뭐죠? To be established firmly. 흔들리지 않고 확고하게 토대가 확고하게 세워졌다라는 뜻이에요. 아멘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어떤 자기의 어떤 소망을 투영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흔들림 없는 확실한 사실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멘이에요. 그 맞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말이 맞아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가 아니고요. 그냥 말은 옳은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흔들림 없는 사실입니다. 진실입니다.
그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이제 믿음이라고 많이 번역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그 바울이 그 구약을 인용하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하박국의 그 인용문을 쓸 때 이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는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제 뭐 믿음하면은 이제 무엇인가를 믿는 건데 글쎄요. 기본적으로 흔들림 없음, 성실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변함 없음, 흔들림 없음 이런 뜻이 기본적이에요. 근데 과연 하박국이 이야기하는 요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가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신약 연구하시는 분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 피스티스 논쟁이라고 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피스티스, 그 우리가 faith라고 번역하는 단어가 과연 믿음일까 아니면은 성실함, 신실함일까? 라고 하는 논쟁이 있어요. 의인은 그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일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변함 없음,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이 인간이 아무리 잘못을 하고 뭐 개판을 쳐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바꾸시지 않는 그런 확실한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구원이 존재하는가 뭐 이런 논쟁들이에요. 저 흔들림 없은 확고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원래 이 단어의 기본 뜻입니다. 믿음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는데 그 단어를 어떻게 이해할까에 대해서는 아주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공부를 한번 해보십시오. 히브리어는 흔들림 없는 확고함이라는 뜻입니다. 자, 명사에는 뭐가 있냐면은 성과 수가 있습니다. 성과 수. 성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남성, 여성이 있어요. 외국어를 다른 공부하시는 분은 중성도 있는 경우들, 그리스어라든지 라틴어라든지 독일어에는 중성도 있지만 히브리어에는 없습니다. 성과 성은 히브리어에서는 남성과 여성밖에 없어요. 모든 세머에는 남성, 여성밖에 없습니다. 중성 없어요. 자, 그래서 남성은 M으로 표기를 하고요. masculine의 약자, 여성은 F, feminine으로 이렇게 F로 표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요. 수는 단수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로 열고 쌍수라고 이렇게 썼는데 쌍수는 일단 쓰기는 써놓을게요. 여러분 문법책에 다루긴 하니까 자, 듀얼이라고 하는 게 쌍수고요. 기본적으로 단수는 S, 복수는 P. 근데 요거 두 개만 일단 알아두세요. 쌍수는 어떤 특정한 단어에서만 쓰이는 단어이기 때문에 쌍수는 잘 모르셔도 됩니다. 일단 단수와 복수만 싱귤러와 플루럴, P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근데 일단 패턴 성에 대한 좀 깊이 있는 이해를 하기 전에 일단은 이거부터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뭐죠? 그 품사로는 뭘 배우는 거냐면 패턴을 외우는 거예요. 패턴을 배우는 건데, 자, 수스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말이란 뜻입니다. 말, 수스. 남성 단수예요. 사실은 수스라고 우리가 말이라고 번역하지만 정확히는 뭐냐 하면은 순말 한 마리입니다. 순말 한 마리. 근데 여기다가 수사라고 해서 아가 이렇게 붙잖아요. 요게 바로 뭐냐면 여성 단수 어미예요. 패턴입니다. 여성 단수 어미. 근데 요 헤이는요 마테르입니다. 마테르예요. 그러니까 헤이가 옛날에는 이제 헤이로 표기됐지만 이제 이게 아, 에, 오, 마테르 중에 뭐가 바라냐면 아가 맞다라고 이제 쓴 거죠. 사실은 모음은 아예요. 카메츠 헤이 자체가 이게 모음 표기는 아닙니다. 그래도 일단은 수스에 요게 붙었으니까 이게 붙는 것처럼 표기를 하긴 하겠습니다. 자, 수사라고 아가 붙으면 암말 한 마리예요. 여자 말 한 마리입니다. 그 다음에 남성 복수는요. 수심이에요. 수심. 임이라고 하는 어미가 붙으면 남성 복수입니다. 말들. 그 다음에 오트라고 하는 어미가 붙으면은 여성 복수예요. 수소트. 쌍수도 일단은 얘기할게요. 수사임이라고 이야기하면 쌍수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이거에 남성 복수랑 쌍수랑 되게 비슷하네라고 생각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남성 복수의 요드는 마테르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음에 대해서 마테르고 요드가 아무런 모음 표기가 없죠. 그죠? 근데 쌍수의 요드는요. 모음에 대해서 자음이죠. 자음. 그죠? 이거는 마테르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모양이 상당히 유사해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다릅니다. 음역을 해보면요. 수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음역할 수가 있어요.
seem 이렇게 y를 조그맣게 마테르처럼 이렇게 쓰고요. 이거는요. 사임입니다. 사임. 사임. 요 임도 단모음이에요. 또 왜냐면 액센트가 여기 있거든요. 이게 쌍수어미는 강세가 여기 있습니다. 수사임. 그래서 수사임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자음이고 마테르이기 때문에 완전히 사실은 모양이 되게 비슷해 보이지만 공고무 있다 보면 완전히 다른 형태예요. 이게 쌍수어미입니다. 쌍수어미. 근데 사실은 이런 수사임 말 두 마리 이렇게 이런 단어는 없어요. 히브리어에서는. 히브리어에는 이런 식으로 막 갖다 쓰진 않습니다. 쌍수는 지금 모르셔도 돼요. 그냥 어미만 지금 설명한 것은 타임이라고 이야기해요. 타임 어미 아임이 붙으면은 남성 쌍수고 타임이 붙으면 여성 쌍수인데 이것도 그냥 넘어갈게요. 여러분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으로서는 자 그냥 아무 어미가 없으면은 남성 단수. 임 어미가 붙으면 남성 복수. 아 어미가 붙으면은 여성 단수, 오트 어미가 붙으면은 여성 복수. 이렇게만 일단은 기억해 두세요. 자 이렇게 아무 어미가 안 붙으면 남성 단수, 임이 붙으면은 남성 복수, 아가 붙으면은 여성 단수, 오트가 붙으면 여성 복수.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그냥 일상 단어 중에 쌍수는 쌍수 샤마임 쌍수가 아닌데. 자 일단은 어미 형태로만 볼게요. 어미 형태. 자 야바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야바샤. 자, 이거는 일단은 그럼 뭐처럼 보이나요? 성과 수를 찾아보면은 일단 여러분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모양만 보면은 일단은 아 어미로 끝나는 걸 보니 여성 단수일 가능성이 높다. 그죠? 여성 단수. 욤 하면은 욤은 앞에 뭐 임으로 끝난 것도 아니고 오트도 아니고 아로 끝난 것도 아니니까 이거는 욤이라고 하는 단어는 남성 단수 그냥 아무 어미가 안 붙어 있는 남성 단수일 가능성이 제일 높다. 가능성으로 볼게요. 자 락기야 궁창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궁창 락기야는 자 뭘까요? 락기야에 아가 붙었나요? 아 어미 없죠. 그죠? 오트도 없고 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남성 단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궁창. 자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엘로힘. 임이라고 하는 어미가 붙어 있죠. 형태상은 남성 복수가 맞습니다. 형태상은 남성 복수가 맞아요. 실제로 문법적으로 쓰이는 경우에는 남성 복수로 쓰이는 경우도 있지만 남성 단수로 쓰이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요. 자, 오르라고 하는 근데 형태는 남성 복수 형태는 맞아요. 자, 오르라고 하는 단어는 아어미, 오트어미, 임어미 다 안 보이죠. 오르 하면은 남성 단수일까. 빛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빛. 자, 하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림. 여기에는 이 어미가 눈에 보이죠. 남성 복수일, MP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호크마라고 단어 외우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카메 차투비 쓰이는 가장 흔한 경우입니다. 쉐바는 묵음 쉐바고요. 혹마예요. 혹마에 요 아어미가 있죠. 여성 단수인. 그래서 지혜는 그리스어로도 소피아가 여성 명사인 것처럼 지혜는 여성으로 이렇게 표기됩니다. 그래서 그 잠언에서 지혜를 이제 여성에 비유해서 설명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죠. 자, 마임 셰타임 요거는 그냥 이거는 그냥 예외적인 거라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쌍수들인데 쌍수 어미처럼 보이는데 사실 쌍수 어미가 아닌 경우들이에요, 사실은. 자, 아무튼 자, 명사의 성입니다. 이제 성에 대한 설명을 좀 할게요. 자, 여성 단수 아어미로 끝나는 건 다 거의 대부분 다 여성 명사입니다. 거의 대부분 다 여성 명사예요. 여러분이 실제로 경험할 단어들 중에서 라일라라고 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요 라일라라고 하는 이 단어만 남성 명사고 이 단어를 제외하고 그 외 나머지 아로 끝나는 단어들은 다 여성 명사입니다. 아로 끝나는 단어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 단어 하나를 제외하고 아로 끝나는 단어는 다 여성 명사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로 끝나면 여성 단수인데 문제는 어미가 없는 명사, 지로 어미가 붙어있는 어미가 없는 명사도 명사라고 해서 반드시 남성인 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지금 오젠, 에벤, 아인, 레겔, 야드, 깨렌, 카나프 이 단어들인 다 여성 명사들인
그러니까 아어미가 안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어미가 붙어 있으면 여성 명사지만 아어미가 안 붙었다고 반드시 남성인 건 아니고요. 아어미 안 붙어도 여성 명사인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단어들이 주로 어떤 단어들이냐면 이르는 도시고요. 도시는 제가 여자라고 했죠. 그 다음에 에벤은 돌. 아직 단어장에 안 나온 건 안 해오셔도 돼요. 그걸 제외하고 그 외에 나머지 단어들은 뭐냐면요. 오세는 귀라고 하는 단어고요. 아이는 눈이고요. 눈. 레겔은 발입니다. 발. 야드는 손이고요. 손. 깨레는 뿔. 그 다음에 카나프는 날개입니다. 날개. 이 단어들의 특징이 뭐냐면 원래부터 쌍으로 되어 있는 단어들이에요. 자, 귀 두 개 있죠. 눈도 두 개 있죠. 발도 두 개 있고 손도 두 개 있고 뿔도 대부분 두 개 있고 카나프 날개도 두 개 있죠. 이런 원래부터 쌍으로 되어 있는 단어들이 여성 명사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요거 외에는요. 요렇게 어떤 요런 경우들을 제외하고는 자, 여러분 이 성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히브리어의 모든 명사는 남성 혹은 여성 둘 중에 하나의 성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성 아니면 여성 명사예요. 그러니까 모든 명사가 다 그래요. 근데 자, 생물학적 성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뭐 실제로 남자, 여자, 남편, 아내, 뭐 엄마, 아빠, 뭐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원래 성이 있는 경우 생물학적 성과 문법적 성은 거의 대부분 일치합니다. 남자, 여자, 여종, 순양, 암양 뭐 이런 경우. 그렇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물고기 같은 경우는 다그라고 표기할 때도 있고 다가라고 표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그는 남자 물고기고 나가는 여자 물고기냐? 아닙니다. 이때 요 아는요 여자 물고기를 나타내는 여성 어미가 아니라 여성 어미는 맞는데 이 아는요 추상 명사를 만드는 어미예요. 그래서 다그와 다가의 차이는 뭐냐면 물고기는요 뭐 이렇게 뭐 들쳐서 남녀를 구별하기 어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히브리어에서 다그는요 그냥 실제 생물학적 성이 암컷 물고기라고 할지라도 다그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남성 명사입니다. 예, 근데 나그는요 실제 물고기 한 마리, a fish. 근데 나가는 뭐냐면은 물고기를 통칭하는 물고기를 나타내는 추상명사예요. 나가는 그냥 물고기. 네. 예를 들면 예문 하나 드릴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막 모세한테 불만을 토하면서 우리가 이집트에서 공짜로 먹었던 물고기를 우리가 기억한다 라고 했을 때 그때 물고기라고 하는 단어가 나그가 쓰였을까요? 나가가 쓰였을까요? 우리가 먹었던 물고기 한 마리를 어떤 정확히 구체적인 어떤 그 물고기 한 마리를 기억한다가 아니죠. 그죠? 그때 물고기는 우리가 먹었던 물고기의 어떤 추상적인 물고기라고 하는 개념을 나타내는 추상명사죠. 그러니까 나가가 쓰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물고기, 여자 물고기가 아니고요. 자, 이씨 남자고요. 남성 명사입니다. 이샤 하면은 여자 아내니까 여성 명사 맞아요. 어미도 있죠. 그죠? 자, 옐레드 하면은 어린 아이, 남자 아이입니다. 아무 어미가 없죠. 남성 명사죠. 얄다 하면은 어미가 붙어 있는 여성 어미, 여자 어린 아이를 얘기합니다. 자, 나르 하면은 소년이고요. 나라 하면은 소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실제로 뭐 어미도 다 똑같고 실제 생물학적 성과 문법적 성이 다 일치하는 경우예요. 근데 항상 그런 경우는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의 명사가 남성일지 여성일지를 결정이 되는 것은 임의적이다. 이 단어의 의미를 잘 기억하십시오. 임의적. 영어로 arbitrary. 뭐냐면 왜 그런지 모른다예요. 왜 그런지 모른다. 왜 그런지 모른다. 그러니까 에레츠 땅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성 명사입니다. 여성 명사예요. 그리고 호마 성벽 어미가 있죠. 여성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에레츠는 아무 어미가 없지만 에레츠 여성 명사고요. 호마도 여성 명사입니다. 자, 가는 뭐냐면 우리가 에덴 동산 할 때 그 동산입니다. 정원 동산이에요. 자, 정원 동산이 꽃이 막 피어 있고 예쁘니까 정원 동산은 여성 명사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가는 남성 명사입니다. 정원 동산은요.
왜요? 몰라요. 그러니까 임의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남성성, 여성성의 개념으로 그 단어가 왜 그게 남성이지? 왜 여성 명사지라고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니까 묻지 마예요. 임의적이라고 한 표현은 그냥 이유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야라흐는요, 달이라고 하는 달. 자, 쉐메시는 해예요, 해. 자, 우리는 어떤 전통적인 남성 여성성을 부여하자면 남성적이고 태양이 남성적이고 달이 여성적이라고 생각하죠. 히브리어는 반대입니다. 달이 남성 명사고요. 태양이 여성 명사예요. 태양은 기본적으로 여성 명사로 많이 쓰이는데 가끔 남성 명사로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로 여성 명사로 쓰여요. 쉐메시는.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태양의 뭔가 어떤 여성적인 뭐 그런 것을 이 사람이 봐서 아니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여성 명사예요. 왜 그런지 몰라요. 묻지 마세요. 몰라요. 왜 달이 남성 명사냐? 묻지 마세요. 궁금해하지도 마십시오. 그냥 남성 명사로 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그러냐? 몰라요. 누가 결정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그렇게 달은 그냥 남성 명사하고요. 태양은 주로 여성 명사로 쓰여요. 자, 토라, 가르침, 율법. 율법은 뭔가 엄격하니까 뭔가 아버지 같자? 아니요, 그게 여성 명사입니다. 왜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냥 여성 명사예요. 그런 걸 묻지 마시라는 거예요. 임의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그겁니다. 어떤 이 성이 있는 언어는요, 모든 단어가 그냥 남성이든 여성이든 하나의 성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왜 그러냐? 몰라요. 묻지 마십시오. 자, 명사의 수입니다. 수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남성 복수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남성 복수. 자, 남성 단수는 남자 하나고요. 그래서 여성 단수는 여자 하나인데, 남성 복수는 뭐냐면요. 남자들만 모여 있을 때도 남성 복수를 쓰고요. 남녀가 섞여 있는 경우도 남성 복수를 씁니다. 아까 우리 예문으로 이걸로 예문을 좀 드릴게요. 자, 수스는 말 한 마리고요. 순말 한 마리고 수사는 암말 한 마리입니다. 그런데 수소트라고 해가지고 수심이라고 해서 이 남성 복수를 제가 번역을 순말들이라고 안 쓰고 그냥 말들이라고 썼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히브리어의 남성 복수는요. 남녀가 섞여 있는 경우까지 다 포함합니다. 반면에 오트 여성 복수는요. 여자들만 모여 있는 경우예요. 100%다 여자들만 모여 있는 경우입니다. 그게 번역을 암말들이라고 해도 돼요. 예를 들면 저 푸른 초원 위에 말이 100마리가 있습니다. 100마리가 다 순말이라고 할 때는 수스임을 쓸 수 있죠. 그죠? 100마리가 다 순말이고. 100마리가 다 암말이면은 수소트를 쓰면 됩니다. 그런데 자, 99마리가 여자 말이고요. 99마리가 여자 말이고 단 한 마리의 말만 남자가 끼어 있으면 그거를 표현할 때 이걸 쓸까요? 이걸 쓸까요? 남녀가 섞여 있는 경우는 이걸 씁니다. 남성 복수. 이게 언어 자체가 워낙 좀 가부장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남성 중심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남성 단수가 가장 기본형이고 여성의 어미가 붙고 하는 것도 사실은 남성 중심적인 문화이기 때문에 언어 자체가 그렇게 표기가 되는 거죠. 여성분들에게는 죄송합니다. 제가 히브리어를 문법을 제가 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를 비난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남녀가 섞여 있는 경우에는 남성 복수를 씁니다. 그러니까 남자 말 50마리, 여자 말 50마리가 100마리가 있으면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 수심이라고 표기한다는 거예요. 그 100마리를 다 얘기할 때. 근데 여자 말이 99마리 있고 남자 말이 하나만 섞여 있어도 그래도 남녀가 섞여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걸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냐? 오트 어미가 여성 어미가 여성들이 여성 복수일 경우에는 뭐냐면은 그 개체 구성원 하나하나가 단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여자인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히브리어의 남성 복수는 남자들만의 집합을 포함해서 하지만 남자들만의 집합뿐만 아니라 남녀가 섞인 경우까지를 다 포함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 복수는 여성 복수는 남자가 단 하나라도 섞여 있지 않은 경우에만 씁니다.
여성 복수는 반드시 여성들만 모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쌍수에 대해서 여러분 그렇게 너무 신경을 많이 쓰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요. 쌍수는 non-productive, 문법적인 개념인데요. non-productive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아무데나 단어를 붙여서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productive는 그냥 이 쌍수 어미를 모든 단어에 나가처럼 말에다가 말 두 마리 하면은 이제 두 마리를 쓰면 되는데 근데 그렇게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현대 아랍어에서 쌍수는 productive합니다. 제가 현대 아랍어 공부하면서 극장 두 개를 쌍수 어미를 붙여서 쓰더라고요. 뭐 자동차 두 대뿐만 아니라 극장 두 개도 쌍수를 본 적이 있는데 아무데나 막 써요. 그런데 히브리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어는 아무 단어에만 이 쌍수 어미를 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원래부터 쌍으로 되어 있는 소수의 몇몇 단어들만 고정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쌍수를 만든 명사는 대부분 여성 명사고 아까 얘기했던 귀, 오셈, 아인, 눈, 레겔, 발, 야드, 손, 깨렌, 뿔 이거 여러분 아직 다 모르셔도 됩니다. 단어장이 없는 단어는 아직 안 해보셔도 돼요. 카나프, 날개, 사파 하면은 입술, 아프 하면은 콧구멍. 코는 하나지만 콧구멍은 두 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프는 코도 되고 콧구멍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쌍수 어미들이 붙을 수가 있는 그런 단어들이에요. 그리고 다 여성 명사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쌍수를 쓰는 얘들을 좀 이렇게 쌍수 어미를 오즈나임, 라글라임, 뭐 야다임 이런 식으로 아임, 뭐 까르나임, 카나파임, 뭐 사파타임, 에이나임 이렇게 예를 들었긴 했지만 여러분 일단은 이거는 그냥 넘어가십시오. 여러분 쌍수에 대해서까지 굳이 모르셔도 됩니다. 지금으로서는요. 복수 형태들 이것만 좀 보십시오. 복수 형태들을 쓰는 경우들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 어미가 붙는데 그죠? 수스의 복수는 수시임입니다. 자, 여성 말카는요. 자, 멜렉이라고 하는 단어가 멜렉이 왕인데요. 왕. 멜렉은 왕입니다. 왕이라고 하는 멜렉이라고 하는 단어를 복수로 만들면요. 약간 몸이 좀 바뀌어요. 멜라킴이라고 이렇게 쉐바로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그냥 복잡하게 설명을 안 할게요. 지금은요.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좀 제가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은 왜 이렇게 몸이 이상하게 변하느냐, 몸이 이렇게 똑같이 그냥 쇄골에다가 입만 붙여서 멜레킴 이렇게 하면 안 되느냐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변하냐 하면요. 강세가 위치가 바뀌어서 그래요. 히브리어 강세가 뒤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멜락 이거는 사실은 페널티밋 액센트 강세가 앞에 있는 멜락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복수가 되면 멜라킴이라고 해서 강세가 뒤로 밀려서 이렇게 강세에서 먼 곳에 축약 현상이 벌어집니다. 멜라킴 이런 식으로. 다바르 강세가 마에 있었는데 데바림이라고 임으로 강세가 하나 더 뒤로 밀리면서 앞에가 이렇게 축약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이렇게 이상하게 몸이 변한다라고 하는 것을 저런 규칙처럼 다 외우려고 하지는 마세요. 그냥 이유만 일단은 지금은 그냥 이런 형태로 변하는구나라고 하는 것 정도. 왜 그러느냐? 강세가 옮겨가서 그렇구나. 옐레드 강세 여기 있었는데 옐라딤이라고 강세가 뒤로 몰려가서 욤인 강세 여기 있었는데 야밈 이건 불규칙 변화입니다. 야밈 이렇게 변하고요. 자 말카 멜렉이라고 하는 단어가 왕이었는데 말카가 되면은 여왕이라는 단어예요. 여왕 말카. 말카의 복수는 멜라콧. 이것도 말카의 카의 액센트가 있었는데 멜라콧 이런 식으로 이제 오로 강세가 오로 바뀌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멜라콧. 자 토로트. 토라는 가르침 율법. 네, 토로트. 교훈들 가르침들. 호마 벽입니다. 벽 성벽. 호모트 하면은 이건 뭐 그냥 변함이 없죠. 근데 또 아주 불규칙적으로 이상하게 변하는 마트 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불규칙적으로 마노트로 바뀝니다. 캐셔티는 활이라고 하는 건데 캐셔톳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들 다 외우실 필요 없고요. 그냥 왜 이렇게 바뀌느냐? 이게 쉐바가 왜 생기느냐? 액센트가 뒤로 옮겨가서 그렇구나 정도로만 지금 그냥 이해하십시오. 자, 근데 이게 여태까지 규칙이었고요. 규칙. 불규칙 명사. 불규칙 명사는 뭐예요? 자, 모든 남성 명사에 항상 복수음이 이미 붙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불규칙적으로 변하는 것도 있다. 그리고 또한 모든 여성 명사에 복수음이 오트가 붙는 것도 마찬가지로 아닙니다. 항상
언어에는 규칙이 있고 또한 불규칙이 있죠. 예를 들면 아브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아버지. 근데 우리가 조상들, 아버지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브가 당연히 남자니까요. 그죠? 아버지는 당연히 남자죠. 그러면 이론적으로 따지면 아빔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복수가 뭐냐면 아보트입니다. 아보트. 이 단어를 써요. 아보트. 아브의 복수는 불규칙으로 아보트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남자인데, 그죠? 아버지가 남자인데, 아버지들, 조상들, 아버지들이 모여 있으면 여자가 되나요? 글쎄요, 뭐, 이렇게 남자들이 점점점, 나이 들수록 뭔가 여성화되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자, 아버지가 여러 명 모여 있다고 여성스럽게 수다 떨고 그렇긴 하겠지만, 성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트 어미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여성 명사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불규칙적으로 이건 불규칙 명사들은 외우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보트. 하지만 실제로 남성 명사에서 여성 복수어미 오트가 붙었다고 해서 성이 바뀌는 여성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아버지들 실제로 그 남성 명사예요. 자, 에벤 아바님. 에벤은 돌. 여러분 에벤 에셀 할 때 그 에벤 에셀 도움의 돌이라는 뜻인데 에벤이 돌입니다. 바위 돌. 에벤 아바님 임이 붙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모양상으로 보면 완전 남성 명사입니다. 아무 어미가 안 붙었고 임이 붙었으니까 완전 남성 명사처럼 생기는데 실제 성이 뭐냐면 여성 명사예요. 여성 명사. 왜 그러냐? 몰라요. 여성 명사. 그러니까 불규칙이죠. 네, 여성 명사입니다. 자, 가그 하면요 지붕. 여러분 이 단어는 좀 알아두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혹시 가보시면요. 이스라엘의 엘리베이터를 타보시잖아요. 엘리베이터에 이렇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가보신 분은 아마 아실 거예요. 엘리베이터에 이렇게 엘리베이터 버튼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버튼들에 이렇게 알레프, 베이트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순서대로. 이게 이제 1층, 2층, 3층이라는 뜻이겠죠.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가셔서 관광 여러분 가이드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알레프, 베이트, 김멜. 근데 사실 맨 위에 맨 꼭대기에 뭐가 있냐면요. 맨 꼭대기에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김멜이 써 있어요. 이게 뭐냐? 이게 이겁니다. 가그. 이게 뭐냐면 천장, 지붕 이런 뜻이에요. 옥상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맨 꼭대기 층이라는 뜻이에요. 가그. 그러니까 이렇게 딱 써 있으면 이제 그 주위에 계신 분들한테 이거는 가그라고 읽는 거야. 그러면서 이건 천장, 지붕, 옥상. 공부는 왜 하냐? 잘난 척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는 잘난 척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걸 딱 이스라엘에 딱 가셔가지고 엘리베이터 딱 타가지고 이건 가그야.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천장, 지붕, 옥상, 꼭대기층이다 라고 하는 뜻이다. 네. 자, 가그. 근데 가그는 남성 명사예요. 지붕. 근데 복수 형태가 가고트라고 해서 오트가 붙어요. 그렇다고 해서 남성 명사의 것이 복수가 되어 여성으로 바뀌는 건 아닙니다. 자, 트에나 아가 붙으면서 여성 명사라죠. 이게 트에나가 뭐냐면요, 무화과입니다. 무화과. 트에나 아가 붙으면 여성 명사예요. 근데 트에나의 복수가 그러면 트에노트 오트가 돼야 되는데 이상하게 트에님이 됩니다. 왜 그러냐 몰라요. 왜 그런지 몰라요. 죄송합니다. 저는 몰라요.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변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성 명사인 트에나가 무화과가 여러 개 묶였다고 해서 남자로 바뀌냐 그렇진 않아요. 다 여성 명사입니다. 임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성 명사인 건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 다 끝났어요. 자, 이슈라고 하는 단어는 남자 남편인데 불규칙 복수입니다. 그냥 이슈의 복수 형태는 이쉼이 돼야 되는데 안하심. 여기에 나오는 것들은요 아주 흔하게 쓰이는 단어들이라서 여러분이 일단은 외워두셔야 될 복수들입니다. 이슈 남자 남편인데 안하심입니다. 안하심. 남자들 사람들. 왜냐하면 남성 복수는 남녀가 섞여 있는 경우까지 포함하고 있으니까 아나심은 남편들만 얘기할 수도 있고 남녀가 다 섞여 있는 사람들을 다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이샤 여자 아내의 복수는 아나심에서 알레프가 빠진 나심이 이 말의 불규칙 복수예요. 나심입니다. 여자들 아내들이죠.
여자들 아니 여자들만의 집합입니다. 나쉼. 이미 있어도 여성 명사입니다. 여성 복수예요. 자, 이르 도시 이르와 아림 생긴 거는 완전히 남자처럼 생겼지만 반한 남성 명사처럼 생겼지만 이르 도시는 여성 명사입니다. 이르 아림 다 여성 명사들이에요. 복수 형태. 자, 바이트 집이라고 하는 단어고 요거 바팀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팀. 제가 이건 예배적으로 잘못 썼는데 이거는 타브가 중복되게가 아니고 그냥 바팀 이렇게 음절을 끊어서 읽어야 되는 불규칙적으로 발음하는 겁니다. 바팀 집들. 바트가 딸이고요. 바트가 딸, 바노트가 딸들입니다. 자, 여러분 헷갈리시는 저도 사실은 꽤 오랫동안 헷갈렸던 게 뭐냐면요. 이거 두 개입니다. 마팀 하면은 바트의 복수 같아 보여요. 그죠? 바트가 딸인데 마팀 하면은 딸들 같아 보이는데 사실은 마이트의 복수가 마팀이고요. 실제로 마트의 복수는 바노트입니다. 바노트. 이거는 많이 헷갈려하는 히브리어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그 복수 형태고요. 자, 메인 아들, 바님이 아들들뿐만 아니라 자녀들. 그러니까 바님이 꼭 아들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아들과 딸들이 같이 있어도 다 바님이라고 얘기하니까. 자, 날, 야밈 하면은 이것도 불규칙 복수입니다. 날들이라고 하는 단어고요. 이런. 그 다음에 이거는 제미니 더건이라고 지금 여러분 잘 모르셔도 되긴 하는데 그냥 이거 연습 문제 나오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제가 써놨는데 자 레이바브처럼 이거는 라메드와 베이트 어근이 두 개밖에 안 보이지만 사실은 어근이 실제 진짜 그 세 가지 자음 어근이 뭐냐면 라메드 베이트예요. 베이트가 사실 두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탈락한 거예요. 이런 것의 복수 형태는 리포트라고 해서 중복 타겟이 보이시죠? 중복 타겟이. 리포트, 제미니 어근은 쌍둥이 어근이라고 하는 건데 쌍둥이 어근은 뭐냐면 어근의 세 개의 자음 중에 두 번째와 세 번째가 동일한 것을 쌍둥이 어근이라고 합니다. 제미니 어근. 그러니까 암이라고 하는 백성 민족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원래는 아인 맴이 중복되어 있는 어근이에요. 사실 실제 어근은 이렇습니다. 암. 그럼 그 복수 형태는 암밈, 중복되기가 생겨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원래는 맴이 실제로는 두 개 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거고요. 화살인데 햇찜 하면은 중복되기가 생겨나는 거예요. 귤에도 훅김이 되는 것도 이것도 사실은 꼬프가 중복되어 있는 것도 이 꼬프가 두 개 있기 때문에 이건 모르셔도 됩니다. 지금은 그냥 굳이 안 다뤄도 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이 짜잘한 것들 보지 마시고 큰 그림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 어휘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휘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아도나이 주 나의 주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고 아흐 형제 복수는 아힘. 자 이쉬 남자 남편 복수는 아나쉼. 이샤 여자 아내 복수는 나쉼 여자들 아내들. 바트 딸들인데 바노트입니다. 바노트 딸들. 고이 민족 백성 데락 길 주로 여성 명사로 많이 쓰이고 가끔 남성 명사로 쓰입니다. 하르 산이고 복수는 하림 산들입니다. 코헨 하면 제사장, 코하님이 제사장들, 레이바브 심장 마음. 자 마임 하면은 물, 네페시 목에서부터 출발한 생명, 영혼, 자신, 셀프의 의미도 있고요. 나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 세이페르 하면 책 두루마리, 아인 하면은 눈 두 개 있으니까 여성 명사고요. 에이나임은 쌍수입니다. 쌍수, 눈 두 개. 일 하면은 도시성, 아림 하면은 여성 명사지만 아림 이렇게 변해요. 실제 성은 여성 명사입니다. 도시들, 성들, 짜바 군대, 체바 오트 하면은 군대들. 차바는 제가 알기로 남성 명사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콜 하면 목소리 소리, 로시 머리, 토라 가르침 율법, 토라. 자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연습 문제 오늘 보내드릴 텐데 그 연습 문제를 한번 잘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복수 형태 만드는 것들인데요. 왜 정확히 어떻게 이렇게 막 왜 이렇게 변하는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여러분 그냥 다 알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미 붙었으면 남성 복수 뭐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만 생각하세요. 지금으로서는요. 이렇게 변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 정도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이 시간이 많이 갔는데 그렇지만 요거 좀 설명을 좀 할게요. 여러분 바쁘신 분은 가셔도 됩니다. 바쁘신 분은 가셔도 되고 제가 맨 처음에 하기로 했던 거
질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렇게 하테파탈 같은 이런 것들을 하나의 음절, 쉐바도 소리가 나는 쉐바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이런 쉐바가 있는 것을 하나의 음절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은 이것은 그냥 그 다음으로 붙는 음절로 봐야 되느냐. 근데 사실은 유대인들은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방식은 유대인들의 음절 나누기는 이렇게 나눠요. 쉐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서 잘라버립니다. 쉐르를 하나의 음절로 봐요. 그게 그렇게 보는 게 전통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저는 이 소리가 나는 쉐바가 있는 것도 하나의 음절로 봅니다. 예를 들면 저는 지금 매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둘로 나눠놨지만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뭐말 이런 식으로 뭐말이 이렇게 하나의 음절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요. 요렇게 이런 유음 쉐바 소리가 나는 쉐바 저는 유음 쉐바라고 소리가 나는 쉐바다. 혹은 보컬 쉐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 보컬 쉐바. 그런데 전통적인 그 히브리어 문법으로는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쉐바 모빌레라고 합니다. 모바일이 아니고 미국 영어식으로 라틴어로 모빌레. 이걸 뭐냐면요. 움직이는 쉐바, 무빙 쉐바라는 뜻이에요. 이걸 우리말로 번역하면 움직이는 쉐바라는 뜻입니다. 제가 유태인 친구한테 박사과정 같이 공부할 때 유태인 친구한테 야 니네 도대체 이걸 왜 무빙 쉐바 움직이는 쉐바라고 얘기를 하냐 뭐가 움직이는데 그랬더니 그 설명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음절이 뭐가 하나의 독립된 음절이 아니라 뭐마 이런 식으로 뒤에 음절로 붙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쉐바 모빌레 움직이는 쉐바다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뭐마 이런 식으로. 근데 저는 이게 사실은 원래 이게 축약 모음이거든요. 원래 어떤 단모음이 있었던 것이 축소가 된 거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봐서는 하나의 독립된 음절로 보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게 제가 보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소리가 나는 쉐바에 있는 것을 하나의 음절로 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여기 지금 쉐바 앞에 단모음이 있으면 묵음 쉐바라고 하셨잖아요 라고 이런 질문들을 하신 분들 꽤 많았습니다. 자, 쉐바 앞에 단모음이 있는데요. 근데 음역된 거를 보면 왜 이 쉐바를 유음 쉐바로 표기를 했냐는 거예요. 그쵸? 말레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 쉐바 앞에 단모음이 있으면 묵음 쉐바가 돼야 되는데 그죠?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요. 쉐바 앞에 단모음이 있지만 또 뭐가 있어요? 다게시가 있습니다. 다게시가. 그죠? 그러니까 이 다게시는 뭐겠습니까? 단모음 다음에 나오는 다게시는 중복 다게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자음이 중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쉐바 앞에 단모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음이 두 개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경우가 예외적인 케이스예요. 예를 들면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게 기본 규칙이 뭐냐면 쉐바 앞에 단모음이 있으면 묵음 쉐바, 그 다음에 다게시 앞에 단모음이 있으면 중복 다게시인데 지금의 경우는 뭐냐면은 이 경우입니다. 단모음 다음에 다게시와 쉐바가 동시에 나오는 경우입니다. 동시에 나오는 경우. 둘 다 나오면. 그러면 사실은 순서상으로 보면요. 이게 모음 다음에 쉐바가 먼저 오는 게 아니라 이 중복 다게시가 먼저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게시 앞에 단모음이 있기 때문에 이 다게시는 중복 다게시가 맞습니다. 자음이 중복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게시 중복 다게시 여기까지는 그냥 다게시는 그냥 규칙을 그대로 따릅니다. 그런데 자음이 두 번 중복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쉐바 앞에 단모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점에 걸려요. 이 쉐바 앞에 단모음으로 걸려가면 이게 걸리기 때문에 이 T가 두 개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쉐바는 유음 쉐바로 예외적인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냥 but 이렇게 말하는 거야. but 네. 이런 경우입니다. 요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르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르르. 왜냐하면 라메드가 두 개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쉐바는 쉐바 앞에 단모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못하고, 네, 이 쉐바는 소리가 나는 유음 쉐바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요거는 지금 모르셔도 돼요. 사실은 모르셔도 되는데 얘는 뭔가요? 그러면 얘는 쉐바 앞에 단모음이 있는데 그러면 바이깐우라고 발음을 해야 되는데 제가 바예깐네우라고 이렇게 이상하게 음역을 했어요. 이게 바로 그 규정에서 완전히 어긋나는 경우입니다. 근데 이건 왜 그러냐 하면요. 실제로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이건데 이거 여러분 모르셔도 되긴 해요. 사실은 이것까지는 모르셔도 되긴 하는데 이거를 왜 바이깐우 음절 나누기를 바이, 깐, 우 이렇게 안 하냐? 왜 안 하냐 하면은 이게 원래는 뭐냐면 위의 경우랑 다시 똑같은 경우긴 한데 이게 원래 사실은 여기에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중복 다게시가 사실은 여기에 이렇게 중복 다게시가 있었던 경우예요. 중복 다게시가 있어야 되는 자리인데 중복 다게시가 생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요드가 두 개 있고 그다음에 눈이 사실은 두 개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요 경우랑 다시 똑같은 경우처럼 소리가 나는 쉐바가 되는 건데 근데 이 중복다기시는 어디로 갔나요? 왜 없어졌나요? 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 룰이 있는데 그 룰의 이름은 웃기는 룰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이 뭐냐면은 쉬스키무 라보 룰이에요. 쉬스키무 라보 룰. 여러분 이 룰은요 모르셔도 됩니다. 근데 내용은 이해는 못해도 되는데 쉬스키무 라보 룰이라고 하는 이 룰은 이 얘기는 들어본 적이 있죠. 그럼 처음 들어봐요라고 하시면 안 돼요. 쉬스키무 라보 룰 들어본 이 룰이 있다는 건 이건 사실은 정확한 룰은 아니고요. 언어학자들이 농담처럼 이야기하는 쉬스키무 라보 룰 이렇게 식으로 이제 농담처럼 하는 건데 이 경우가 뭐냐면요. 히브리어가 자음이 발음하기가 좀 어려워서 여기다 좀 쓸게요. 발음하기가 어려워서 그 중복 다게시가 나오고요. 쉐바가 동시에 이렇게 나오는 경우에 이런 상황에 발음을 하기 되게 어려운 자음들이 있습니다. 그 자음이 총 10가지인데요. 10가지가 뭐냐면은 쉰, 씬, 사멕, 짜데, 꼬프, mem눈, 라메드, 요드, 바브예요. 히브리어로 쓰면은 이렇게 되죠. 쉰, 씬, 사멕 다 치음들 이런 소리 들려. 그 다음에 짜데, 꼬프, mem눈, 라메드, 요드, 바브. 이 10가지 자음에서 이 10가지 자음에 중복 다게시와 쉐바가 동시에 나오면 발음하기가 되게 힘들어가지고 중복 다게시를 생략해버려요. 발음의 편의상. 이걸 왜 쉬스키물 라브를 하냐면 이거를 한꺼번에 발음하면 쉬스스츠끄문 라브 이렇게 되거든요. 쉬스스츠끄문 라브. 이걸 다 발음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언어학자들이 농담처럼 쉬스키물 라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쉬스키무라브라고 하는 표현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가 지금 뭐냐면은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경우가 뭐냐면은 여기 예간네우의 요드에도 그 다음에 요드의 중복이 원래 다게시가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여러분 왜 있어야 되는지 모르죠 여러분은. 근데 그래도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패턴을 알면은 이게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걸 알아요. 지금은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르셔도 당연한 거예요. 중복 다게시가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요드도 쉬스키무 라브 중에 하나고 눈도 쉬스키무 라브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제가 여기 지금 썼죠, 그죠? 요드도 쉬스키무 라브 중에 하나, 눈도 쉬스키무 라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바이어가 발음이 어려워서 바이어 이렇게 발음이 바뀌는 거고 깐너 이렇게 발음하기 어려워서 그냥 까네 이렇게 발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중복이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 자리에 중복하는 게 발음이 어려워가지고 생략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런 경우가 있다. 이게 거의 유일한 예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경우랑 똑같은 경우예요.
그 다음에 요 마팀 같은 경우는요, 강세는 여기 있고요. 요 짝대기는 뭐냐면 요건 음절 나누기 표시예요. 이거 음절을 잘라서 발음해요. 제가 이걸 제가 중복 타겟으로 잘못 표기를 했더라고요. 이거 중복 타겟이 아니고요. 그냥 마팀이라고 이렇게 음절을 나누어서 이렇게 발음하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지극히 예외적인 케이스예요. 설명하기도 불가능합니다. 왜 이렇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기도 불가능해요. 그냥 마팀 이렇게 발음합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을 좀 더 드렸어요.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좀 어렵고요. 이 시스키물 라브로리 가장 적용이 흔하게 되는 경우가 뭐냐면요, 이겁니다. 여러분, 요거 발음을 한번 해볼까요? 자, 쉐바 앞에 단모음이 있으니까 할이죠, 할. 그대로 발음하면 야. 헤이에 점이 찍혀 있는 거는요, 중복 타겟이가 아니라 요거는 맨 마지막에 나온 헤이는 무조건 마테르라고 그랬죠, 그죠? 마테르가 아니다라고 하는 표시예요. 이건 야흐라고 발음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할렐루야인데, 할렐루야를 우리가 발음을 할루야라고 발음하나요? 할루야? 안 하죠. 할렐루야라고 발음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원래 이것도 중복 타겟이가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배울 동사 패턴에 가면 PL 명령형 패턴인데요. 원래는 중복 타겟이가 있는 할렐루라고 하는 중복 타겟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라메드가 쉬스킴을 라브 중에 하나인데 중복 타겟 쉐바가 동시에 같은 할렐루가 발음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발음하기 어려우니까 이거를 발음을 생략해주고 음절을 대신 잘라서 발음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렐루야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실제로 성경에 쓰여 있는 패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는데 그렇다고 이걸 할루야라고 발음하지 않아요. 할루야라고 발음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라고 발음하죠. 그게 왜 그러냐면 원래 중복 타겟이 여기가 있어야 되는데 있는 게 라메드가 시스키무라브로 적용돼 생략된 그러니까 이게 바로 시스키무라브로이 흔하게 적용되는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게 원래 이게 그 일종의 제가 쉐바 앞에 단모음이 나면 묵음 쉐바라고 하는 규칙의 유일한 예외예요. 유일한 예외. 근데 여러분이 언제 왜 그러냐? 중복되게서 있어야 될 자리는 생략된 거다. 근데 여러분 왜 중복되게서 왜 있어야 되는지 지금은 모르죠. 패턴을 알면 알 수 있습니다.